안녕하세요, 퀵데이터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그 실험, 뭐 프로그램 효과 이런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역할극 프로그램이 학교 폭력 태도 변화에 효과가 있는가?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건데, 집단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했어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실험 집단은 프로그램을 하는 집단, 실시한 그 역할극 프로그램을 한 집단이고, 비교 집단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효과를 보는 거죠. 그 역할극 프로그램이 학교 폭력 태도에 긍정적인 그 변화가 있다면, 그 역할극 프로그램을 이제 뭐 교육청이나 학교 측 차원에서 이제 많이 도입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은 먼저 사전 검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측정을 할 때, 학교 폭력 태도에 대한 그 측정을 할 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그 먼저 하기 전에 이 두 집단의 동질성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동질성을. 그리고 나서 먼저 측정하고 1차, 그다음 2차로 이제 프로그램 시행을 하는 거죠. 실험 집단에만, 비교 집단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고 프로그램을 뭐 1회차, 2회차, 3회차 뭐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뭐 주 단위로 이렇게 몇 번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프로그램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다시 똑같은 질문으로 사후 검사를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실험 집단은 어때요? 그 사전 검사했을 때 프로그램 하기 전보다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해야 될 것이고, 비교 집단은 변화가 없어야겠죠. 그래야 이 프로그램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또 우리가 봐야 되는데, 분석하기 전에, 공분산 분석을 하기 전에 집단에 따라 학교 폭력 태도가 사전 검사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사전 검사도 하고 사후 검사 측정도 같이 이제 우리가 집단의 동질성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두 개의 집단, 우리 지금 실험 집단, 비교 집단 딱 두 개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해서 유의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레벤의 등분산 검정을 이제 한다. 그 오차 분산의 동질성 검증이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유의성 확인 이제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또 해야 되는 게 집단 간의 사전 검사의 그러니까 집단과 이 사전 검사의 이 상호작용 효과의 유의성을 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상호작용 유의성이 없어야 공분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사전 검사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기 전에 사전 검사를 통해서 집단 간 동질성 같은지 인식이 그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동질성 여부가 입증되면, 그러니까 동질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T 검증이나 대응표본 T 검증이나 아니면 분산 분석, 세 집단이면 분산 분석을 하면 돼요. 그런데 사전 검사 결과 각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사전 검사는 뭐예요? 그냥 프로그램 하기 전이잖아요. 두 집단 똑같은 질문 가지고 프로그램 안 하고 그냥 그 측정한 거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프로그램 같은 처치 변수, 이 프로그램 때문에 영향을 받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 검사를 통제하는 공별량으로 투입한 공별량 공분산 분석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약간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처음에 보면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건데 한번 볼게요. 이제 실험에 있어서 프로그램 실시 그 사전 하기 전 사전과 프로그램 실시 후의 사후 연구 이제 이걸 하는 건데, 사전 점수를 필수적인 우리가 공별인으로 간주하고 집단의 효과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별량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후에 순수한 집단의 이제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집단,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 집단, 실험 집단이죠. 집단에 따른 학교 폭력 태도의 사전 검사 차이를 검증해야 된다. 그래서 집단 간 사전 검사 차이를 확인하고 공분산 분석을 할지 말지 판단해야 된다. 집단이 두 개면 T테스트, 독립표본 T테스트, 세 집단이면 아로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분산 분석.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은 연구에서 각기 상이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논문 예시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분산 분석을 하기 전에
그 사전검사 점수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논문이 많거든요. 그러면 동질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처음에 공분산 분석을 할 때 맨 처음 논문에 그 검증 결과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이런 게 많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전검사 점수가 집단의 차이가 없다고 나왔어. 사전검사 차이가 그 점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사전검사를 통제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죠? 통제하는 것은 이거에 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공별량으로 투입해서 통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이제 그 유의하지 않다면 그냥 대응표본 t-테스트나 반복 측정 사후 검사에 있어서 사전검사 사후 검사에 있어서 대응표본 t-테스트나 그냥 그 반복 측정 분석 같은 걸 하면 됩니다. 반복 측정 분석은 추후에 또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은 사전검사 차이가 유의미해야 공분산 분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전검사 점수 차이는 사전검사,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기 전이에요. 그 사전검사 이 점수 차이,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의 이 사전검사의 점수 차이가 프로그램 효과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잖아요. 만약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사전 수준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프로그램 실시 전에 두 집단의 학교 폭력 태도의 어떤 그 차이를 반영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프로그램의 어떤 효과를 우리가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 공분산 분석을 통해서 사전 차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사전 검사 점수의 차이가 있어야지만이 공분산 분석을 통해서 이 차이를 통제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한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프로그램 효과 검증 이런 연구에서는 사전 검사 점수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다면 오히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공분산 분석을 통해서 사전 검사를 통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공분산 분석의 기본 가정, 즉 종속 변수의 어떤 정규성, 등분산의 동질성, 분산의 동질성 이런 것들은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논문을 썼던 좀 프로그램을 했던 분들도 아닌데 이 동질성이 유의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 이런 분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거 이제 논문을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이제 학술 논문입니다. 지금 이제 흰색으로 안 보여지는 데는요, 이 논문의 어떤 개인정보를 위해서 그 나머지 변수들은 이렇게 블러 처리한 거예요. 지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논문을 보면서 비평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비평하는 게 아니라 그 논문을 보고 비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티컬 리뷰를 많이 하잖아요. 논문, 석박사들. 그래서 남의 논문을 비판할 줄 알아야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프로그램 처치 이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공감 능력에 대한 사전 점수에 대해서 T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전 점수에 대해 T 검증을 실시했더니 그 밑에 박스에 T 값, 여기 이제 P 값을 안 쓰고 T 값을 이제 쓰는데 그 T에 보면 별표 달린 게 없죠. 그리고 1.965 뭐 이렇게 그 넘어가는 거가 지금 크게 없는데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공감 능력은 동질하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이제 여기서는 비교 집단이 아니고 통제 집단을 쓴 건데 이 둘의 차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측정을 했더니 이 공감 능력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없대요. 똑같대요, 수준이.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 어떻게 쓰냐면 이제 그 동질성 검증을 한 다음에 사전 공감 능력 검사 결과를 공별량으로 처리했다. 동질하니까 공별량으로 처리해서 사후 검사에 대해서 공분산 분석을 실시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의했어요. 그죠? 사전 검사를 딱 하니까 독립표본 t-테스트를 한 거예요.
집단이 두 개라서 비유의하다라는 거예요. 집단에 동질하다라는 거예요. 인식에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공별량으로 투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전검사를.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또 이번에 이제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 이제 말이 많이 틀리죠. 실험 집단은 다 똑같이 실험 집단 쓰는데 어떤 거는 뭐 비교 집단, 통제 집단, 뭐 대조 집단 이렇게 쓰는 건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에 대한 사전 검사를 이렇게 딱 보니까 뭐 블라블라블라 써 있고 마지막에 보면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좀 전 연구는 어때요?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됐죠. 비유의하다고. 그죠? 근데 이거는 또 확보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P값을 보면 처음에 그 창의성이라는 그걸 보면 P값이 0.021 유의하죠. P값은.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유의하기 때문에 집단의 사전검사가 집단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유의하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거는 0.98이야. 이거는 0.05 이상이니까 독립표본 t-테스트에서는 비유의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동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유의해서 동질하지 않다라고 한 거를 위에서 어떻게 하냐면 6-3 이렇게 해놓고 땡땡 프로그램에 이렇게 있는데 창의성은 집단 간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창의성 점사 검수를 공별량으로 하는 공분산 분석을 실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비유한 거 0.098, 6.4에 땡땡 프로그램이 이렇게 미친 효과를 딱 보니까 문제 해결은 사전 검사 결과 집단 간의 동질성은 확보되었으나 같지는 않지만 인식이 확보되었으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 문제 해결 점사 검수를 공별량으로 하는 공분산 분석을 실시했다. 그러니까 동질성이 확보됐던 안 했던 이분은 그냥 둘 다 공별량으로 투입을 한 거야. 그런데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원칙적인 건 뭐냐면 위에서 6.3, 6-3을 보면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공별량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논문이 다 이제 틀린 거예요. 어떤 논문은 동질성이 확보돼야 그러니까 동질성이 확보돼야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전 검사가. 그죠? 그러니까 각기 이제 다른 논문인데 결국은 저는 이 견해는 사전 동질성이 저기 뭡니까? 유의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차이가 저기 뭐야 있어야지만이 야 이거가 혹시 그 프로그램 효과로 어떤 아주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야 사전 검사가 어떻게 여기서 그 외생 변수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럼 이거 통제해야겠다. 그래서 사전 검사를 공별량으로 넣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각기 다른 이제 논문을 두 개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제가 다음에는 여기까지는 이제 그 사전 동질성 검증에 대한 거를 이제 했는데 한번 이거를 좀 반복해서 좀 보시고 그 공분산 분석을 한 논문들을 몇 개를 학위 논문이 됐든 학술 논문이 됐든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사전 유의해서 사전 검사를 했더니 집단 그 두 집단이든 세 집단이든 이게 동질성이 확보됐다라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유의하지 않아서 동질성이 확보됐다. 어떤 논문은 유의하기 때문에 뭐 동질하지 않다. 그래서 공별량으로 투입한다. 뭐 이런 논문들이 각기 다르거든요. 그런데 유의해야 한다. 사전검사가 유의해야 공별량으로 투입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사전검사를 통제해야겠구나. 차이가 있으니까 사전검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분석의 어떤 그 연구의 그 방향, 주제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논문은 이렇게 각기 좀 다른 면이 있다. 공분산 분석 이제 실험 프로그램 그 사전 사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집단 간 사전 검사를 차이 비교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일별량 분석을 통해서 집단과 사전 검사의 상호작용 효과와 유의성을 확인해야 된다. 상호작용이 이제 집단과 사전 검사의 이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다면 공분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유의하면 공분산 분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공별량이 처치, 실험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어떤 공분산 분석의 전제 조건이 이제 만족이 되냐 이거를 보는 건데요. 우리가 학습 프로그램을 두 집단의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독립변수죠. 집단. 학생들에게 제공한 후에 학습 성취도, 종속 변수잖아요. 학습 성취도를 사전 사후 측정했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데, 학생들의 사전 검사, 즉 사전 지식 수준, 공별량, 사전 지식 수준을 측정을 했어요. 만약 이 둘의 어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다면 학습 프로그램의 효과가 사전 지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죠. 상호작용 효과가 비유의하다면, 유의하지 않다면 학습 프로그램의 효과가 사전 지식 수준에 따라 관계없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효과가 사전 지식 수준과는 관계없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면. 요리대에서 우리가 두 팀이 서로 다른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고 심사위원은 음식의 맛을 이제 보는데, 이 재료의 질, 공별량이 각 팀이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재료의 질이 레시피와 이 재료의 질이 상호작용 효과가 비유의하다면, 유의하지 않다면 두 팀의 요리 실력이 재료의 질에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다면 이 두 팀의 요리 실력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재료의 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가 없어야 된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예를 한번 이제 들어볼게요. 처음에 뭐 해야 되냐면 사전검사 먼저 해야 돼요. 사전검사. 그게 집단 간의 평균 비교를 하는데 두 집단이니까 독립표본 T 검증을 한 겁니다. 학교 폭력 태도의 사전 검사예요. 학교 폭력 태도의 사전 검사. 그래서 T 테스트를 했더니 집단 통계량은 평균이 그렇게 나왔고, 독립표본 검증에서도 레벤의 등분산 검증을 했더니 유의확률이 0.063 이렇게 나왔어요. 등분산은 가정이 됐어요. 분산은 동질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증, 유의확률 이걸 보니까 사전 검사의 학교 폭력 태도가 두 집단이 좀 더 유의해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사전 검사는 공분산 분석을 실시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사전 검사만으로 공분산 분석을 하기가 되게 판단하기 애매하다. 그럼 사후 분석한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효과 투입했을 때 사후 검사 또 측정했을 거 아니에요. 학교 폭력 태도에 대해서. 그럼 사후 검사도 또 독립표본 T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보니까 유의확률. 사전 사후 검사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사전 검사를 이제 통제할 필요가 있겠구나. 공분산 분석의 명분이 생긴 거죠. 자, 이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일별량 분석을 해야죠. 일별량이 아니라 상호작용 효과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분석 일반 선형 모형에서 이제 일별량을 하면 되는데, 공별량은 이제 사전 학교 폭력 태도, 사전 점수를 넣는 거예요. 사전 검사 점수. 종속 변수에는 사후 검사 점수, 학교 폭력 태도. 고정요에는 집단 넣고, 모형에서는 항설정을 해서 집단과 사전 학교 폭력 태도 넣고, 집단 사전 학교 폭력 태도 각각 클릭해서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넘기면 곱하기로 해서 넘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항설정에서는 상호작용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버튼 딱 누른다. 이거는 계속 했으니까요. 분산 분석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오차 분산에 대한 레벤의 검증을 보니까 유의확률이 0.799. 분산의 동일성 검증됐죠? 0.05 이상이니까. 자, 이제 개체 간 효과 검증을 봤어요. 집단 사전 학교 폭력 태도, 집단 사전 학교 폭력 태도의 상호작용 이것만 딱 보면 되는데 0.615가 나왔어요. 결국 뭡니까? 상호작용이 비유의하잖아요. 0.05 이상이니까. 상호작용 효과 없죠?
결국은 학교 폭력 태도의 사전 검사가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공분산 분석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하고 이제 공분산 분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것까지는 안 해요. 이렇게 논문을 보면 t-테스트는 하는데 이 상호작용항에 대한 이 검증 없이 그냥 바로 공분산 분석을 하는 논문도 많습니다. 자, 이제 공분산 분석을 할 명분들이 생겼어. 자, 그래서 이제 공분산 분석을 이제 하는 건데 분석 일반 선형 모형에서 일별량을 이제 하는데 똑같아요. 아까 한 거랑 좀 전에 우리 일별량 그 상호작용 한 것처럼 그냥 그거 그대로 이렇게 넣고요. 여기서는 모형 설정이 아까 항설정이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완전 요인 모형 설정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EM 평균 이제 우리가 누르면 추정 주변 평균 있잖아요. 여기서 평균 표시 기준에는 집단 이제 옮겨서 넣고 주요가 비교 클릭, 그 다음에 신뢰 구간 수정에서는 봄페로니 이거 클릭, 그 다음에 옵션 클릭하면 기술 통계량, 효과 크기 추정값, 뭐 동질성 검증 이런 거 우리가 계속 반복했던 겁니다. 분선 분석에서. 그래서 이대로 이제 출력을 하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오차 분산 동일성에 대한 레벤의 검증을 보니까 이것도 유의확률 0.718로 각 집단의 분산은 동질하다라는 거고, 개체간 효과 검증을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사전 학교 폭력 태도와 집단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유의확률이 어떻습니까? 학교 폭력 태도의 사전 검사를 통제한 상태에서 집단은 학교 폭력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왜? 둘 다 그 유의확률이 0.000 이렇게 나왔잖아요. 따라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역할극 프로그램이 학교 폭력 태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또 출력 결과를 또 보면 모수 추정값을 아까 눌렀기 때문에 그 처음에 우리가 분석 옵션 할 때 기술 통계량, 효과 크기 추정값 그 밑에로 보면 모수 추정값 있어요. 그것까지 이제 클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단 1을 보면 마이너스 0.719 뭐 쭉 해서 유의확률 0.000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의 그 사후 검사의 평균이 학교 폭력 태도의 사전 검사가 통제된 후에 0.729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추정 주변 평균 아까 했잖아요. EM 평균에서 그 대응별 비교 그걸 또 보면 그 비교 집단, 실험 집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그 집단 구분하면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0.729죠. 비교 집단이 더 크다라는 거죠. 0.729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위에 표 있는 모수 추정값과 같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문을 보면 그 어떤 논문은 사전 사후만 이렇게 평균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고 또 어떤 논문을 보면 사전, 사후 또 교정된 사후 뭐 이런 게 있어요. 교정된 평균 뭐 이런 게 논문에 있거든요. 지도교수나 어떤 학회지 심사에서 난 사전 사후만 이렇게 했는데 교정된 사후도 해라, 보고하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교정된 사후 검사 평균이 무엇인지 좀 알아볼게요. 이 추정값, 지금 이제 밑에 보면 추정값 그 있잖아요. 그 주황색 표. 이 추정값은 공별량을 평균값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각 집단의 종속 변수 평균을 계산해서 산출하는 값이에요. 이 추정값이. 학교 폭력 지금 거기 보면 모형에 나타나는 공별량은 다음 값에 계산됩니다. 사전 학교 폭력 태도는 3.444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 폭력 태도 사전 검사의 평균값 3.4441대의 각 집단의 학교 폭력 태도 사후 검사 평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태도의 사후 검사와 각 집단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사전 검사의 영향을 제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집단의 사전 검사의 평균을 전체 평균에 통일시킨 후에 그에 따라 변한 사후 검사 점수를 교정해서 교정된 사후 변수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이건 개념만 알고 계시고요. 너무 복잡하게 이제 우리가 또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결국 그 추정 주변 평균의 집단의 추정값이 이 집 나오는 이 추정값이 교정된 평균값이에요. 교정된 사후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석한 그 결과를 보면 사정검사 평균이 원래 저 평균 표준 편차 있는데 그냥 그 평균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표준 편차도 원래 보고해야 되죠. 그래서 사전 학교 폭력 태도 사전 검사를 보면 평균이 비교 집단 3.67, 그 다음에 실험 집단 3.22 이렇게 있고 사후 검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평균이랑 표준 편차는 우리 독립표본 t-테스트 했을 때 그 값이에요. 그래서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이렇게 평균 표준 편차가 있을 텐데 교정된 사후 검사는 지금 추정값, 그 우리 이제 공분산 분석에서 나온 추정값. 여기서 보면 그 비교 집단, 실험 집단의 3.499, 4.227 있잖아요. 이 값을 그냥 거기다 넣으면 돼요. 예.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하면 비교 집단은 3.67, 사후 3.65, 그 다음에 교정된 사후는 3.49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의 뭐 이런 그래프를 보이는 거고 실험 집단은 3.2, 4.07, 4.23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처치하기 전과 사후를 보니까 실험 집단은 이렇게 상향하고 있어. 그죠? 우상향하잖아요. 그래프가 점수로 보면.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험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공분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 변수가 범주형, 명목형,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종속 변수는 간격 비율 척도, 공별량도 꼭 간격 비율 척도해야 된다. 그 외생 변수를 공별량으로 우리가 해서 공분산 분석을 할 때는 집단에 따라 종속 변수의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해야 된다. 집단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그래서 그 t-테스트 두 집단일 땐 t-테스트, 세 집단일 때는 아로바. 그리고 두 번째, 종속 변수와 공별량, 통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한지 확인해야 된다. 공별량은 종속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지만 독립 변수와는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실험과 같은 뭐 사전 검사를 공별량으로 할 때 집단에 따라 종속 변수 사전 검사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해야 된다. t-테스트와 아노바. 사전 검사 차이가 유의해야지 공별량으로 투입할 사전 검사를 공별량으로 투입할 명분이 생긴다. 그런데 어떤 논문에서는 유의하지 않아야 동질하기 때문에 공분산 분석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 견해는 유의해야 된다. 그래야 공별량으로 투입할 명분이 생긴다. 사전 검사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집단과 사전 검사의 상호작용 효과가 비유의해야 된다. 사전 검사랑 집단 이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과 사전 검사의 이 점수가 상호작용해서 종속 변수한테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분산 분석을 좀 마쳤고요. 공분산 분석을 처음 접하면 많이 아리까리합니다. 아리까리해요. 그런데 또 자꾸 뭐 방법이 없잖아요. 자꾸 봐야 돼요. 자꾸.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분산 분석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사전 검사, 사후 검사만으로는 이제 안 하고 보통 추후 검사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라는 걸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반복 측정 분산 분석에 대한 또 강의를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